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14일 본의 아니게 2부까지 촬영하게 되었네요. 7월 들어 무진장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 30% 하락이 우후 죽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업데이트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아침에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기준금리가 2.25%로 올랐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현재 1.75%에서 지금 1%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 0.75%가 오르더라도 금리 역전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자로 발표된 실거래 지수 매매 지난번에 마이너스 0.11에서 다시 조금 확대되었어요. 그전에는 조금 더 컸어요. 마이너스 0.18 정도 되었다가 줄어들었다. 분위기 좋아진다 했는데 다시 썩 좋아지지는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자, 전세는 실거래 지수 지난주보다 조금 낙폭은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0.19.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이 매매가 지수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자, 아침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날짜 수정했어요. 7월 14일자 목요일은 매매나 전세나 소폭 감소하는 날인데 월세는 약간 증가했다. 임대 매물이 조금 약간씩의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모습인 듯합니다. 자, 매매 거래량 늘어난다 하는데 사실 많이 늘어나는 모양새 아니에요. 6월에 거래가 6건밖에 신고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한 10건 정도 신고되었거든요. 6월 거래 그나마 원래 6월달은 이 초록색 덩어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사람들이 집을 좀 팔아요. 좀 팔고 사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잠깐 기다렸다가 일단 세금 부담은 덜고 사자 이런 분위기로 6월달은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좀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년에도 좀 줄어들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6월에 거래 줄어드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39건 정도면은 정말 2월에서 3월 사이 그 정도 거래량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상단 부분 빌리브 버머 한 10% 정도 하락한 모습 보였고요. 전세 가격 8억. 전세 가격 8억. 요 지난번에 한 비싸게 좀 나온 거 있었죠. 전세 가격 여기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적정한 전세 가격이라고 보면은 한 7억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 적정한 전세 가격으로 보입니다. 수성 대시양 리버뷰 2022년 보통 이런 거 팔면 안 되죠. 비과세 대고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격은 7억 4천이면 괜찮게 나온 것 같다. 네, 이렇게 중동 지난번에 아파트 입주한 것들 걔도 매물이 좀 나오잖아요. 자, 침산동 한 15% 침산 화성파크 드림 이 지역에서는 나름 대장이라고 불릴 만한 곳 15% 정도 하락한 모습 보였고요. 태양하나스 월성 요 대형 평형은 한 15% 정도 빠진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 보합 정도는 빼고요. 대구역 센트럴 자이 제가 오늘 제목에 30% 하락이라고 붙인 이유가 얘들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이 나타났어요. 5억 1,500, 30% 하락 나타났습니다. 임금 분양 입주 앞두고 있거나 분양했던 단지들 프리미엄이 아주 극소수로 붙어가지고 5억 초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구축의 가격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광명 프레지던트 여기 중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47평형 1억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 보합 정도 거래 빼고요. 상인역 모아일과 파큐뷰 대략 한 20% 정도 하락. 그 다음 한신더유 웨스턴 팰리스 나름 또 이 지역의 대장이라고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어쨌든 히읗이 들어가는 아파트 가격 한 15% 정도 빠졌고요. 연경동아 IC도 15% 정도. 요거 2년 지나고 이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2020년 아파트 입주했는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괜찮은 성적을 거뒀을까 봤을 때 나름 여기도 호가는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어요. 근데 막상 실제로 거래가 이뤄질 때쯤 되니까 가격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침산 화성파크 드림 26평형은 20% 정도 빠진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 월성 내미안 제가 30%라고 언급했던 게 이렇게 보통 하루에 한 건 많이 나오면 한 건 한 2주 3주에 한 건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월성 내미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 이 가격이 3억 6,500이라는 가격이 정말 2017년, 2018년 그맘때의 가격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살짝 다시 보시면 최고 전세 가격은 4억 5천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찾아보니까 전세 가격이 한 2억 3천, 2.3억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를 전세가율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한 70%, 60%, 70%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상호 연동되어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리 롯데캐슬 20%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용산 청구타운도 20% 정도, 대구 노원 한신 더유 요것도 30% 층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본 것만 벌써 지금 한 30% 3건 봤죠. 대실력 태양하너스 30% 조금 못 미치게 빠진 듯 하지만 거의 30% 가까이 빠졌다. 오늘만 소개해 드린 게 30이라고 떴는 게 벌써 몇 건째인가요? 벌써 4건째죠. 더 많이 추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 이천 주공 1단지 대략 20%, 에코폴리스 동아 IBC 2차 거의 한 20%, 20한 5%, 나머지 한 1-20%씩 빠지는 물건들 보이고요. 성서 보람타운 보시면은 3억 8천에서 2억 7천까지 30% 조금 못 미치지만 어쨌든 낙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 7월 6일 거래예요. 날짜 한번 되짚어 볼게요. 7월 6일 거래, 7월 3일 거래도 있네요. 규제 이전의 것도 있고 이후의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규제 이후의 거래들 30% 나왔잖아요. 규제 전이나 이후나 해제 전이나 이후나 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어쨌든 지금 건당 거래 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실수요자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약간 조급함은 보이는 듯합니다. 가입대별 거래량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7월의 거래량도 현재 그렇게 많이 신고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초록색 덩어리 3억에서 4억 사이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비율로 봐도 한 5% 정도 6억 이상 거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눈에 띄는 것은 분양권 거래량 신고가 많아진다는 것. 7월달 들어서 벌써 66건이에요. 이러다가는 지금 전년 동월의 거래량을 뛰어넘을지도 모르겠다. 모든 거래가 반토막 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물론 전년도에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었죠. 어쨌든 그걸 감안해 보더라도 6월달에 86건이 신고되었는데요. 7월달은 벌써 66건이 신고되고 있어요. 분양권 거래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가격 부분 힐스테이트 되고요. 자, 2건의 거래, 3건의 거래 눈에 띄는데요. 112제곱미터는 8억 천. 이 분위기에서 괜찮다. 층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괜찮은 가격으로 괜찮게 받아졌다. 그리고 밑에 84제곱미터도 층수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로얄층. 나름대로 로얄층이라고 할 만한 아주 고층의 물건들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가격이 약간 올라간 듯한 느낌은 들죠. 5억 중반, 초중반까지 거래되는 것이 6억을 살짝 넘어서는 모습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전보단 규제 해제 전과 이후는 조금의 차이는 있다. 오늘 분양권 4건 모두 8건 모두 규제 해제 이후의 거래였어요. 월성 3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층수도 다들 괜찮은 층수들이 거래가 되네요. 5억 8천. 그렇게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 5천 정도 손에 5천 정도 지기에도 좀 힘든 금액이긴 해요. 저 정도 프리미엄이면. 이 편한 세상 둘이요. 여기 또 인기가 굉장했던 곳이었는데요. 프리미엄은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네요. 비싸게 산 사람은 7억 3천까지 샀는데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고 있네요. 대명역 센트럴 리슈빌 마찬가지로 1억 정도 빠진 5억 천에 거래되고 대구 2차 안심 시티 프라디움 좀 외곽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확실히 좀 싸기는 쌉니다. 그래도 규제 해제 이전보다 이 규제 해제되고 나니까 약간의 프리미엄이 더 형성된 듯합니다. 물론 층수가 좀 프리미엄 나름대로 사람들이 지칭하는 로얄이라고 칭하는 것들이었는 것 같아요. 매매 거래가 39건인데 전세 거래가 39건. 전세 거래가 확실히 비수기가 맞아요. 비수기가 맞습니다. 전세 매물 많이 쌓이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듯 하고요. 자, 전세 가격이 버모라운 프라이빗 2차 요 매매 가격 10억 넘어가지 않나요? 전세 가격이 5억 조금 못 되는 모습인 걸 보면 매매 가격도 조금씩 더 조정을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 편한 세상 버모도 전세 가격이 4억 3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굉장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 단위로 내려온 모습들 이렇게 대충 동그라미 쳐도 7건, 10개 중에 7개가 그렇다.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 갭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임차인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도 억 단위로 하락하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더 늘어난 듯한
그 전에 동그라미 칠 때보다 더 늘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2022년 평수 작은 건 빼고 이번에는 금액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입주했던 곳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네, 힐스테이트 황금 L4래 요 가격 3억 4천 남산 자이한테도 3억 후반대 전세 매물도 제법 보이는데 3억 4천에 거래된 것도 보이고요. 외곽 지역도 보면 3억 외곽이나 시내나 아니면 뭐 학군지나고 불리는 곳들이나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좀 약간 외곽 지역에 이전에 전세를 3억 살았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아주 싼 곳은 보니까 2억 5천까지도 나와요. 야, 그럼 집주인이 5천 깎아줄게 하면은 2.5억에 그냥 눌러 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꼭 반드시 뭐 새 아파트로 옮겨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자기 생활권에서 뭐 편리한 곳이라면 부담이 임차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든다면은 머무르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자, 초록색 선. 자, 전세 대 월세 거래 비율을 보시면은 1.73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전세가 173개면 월세가 100개라고 볼 수 있는 정도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요. 2000 몇 년인가요? 2020년선과 지금 현재 크로스 되어 있는데 머지않아서 2019년과도 가격이 크로스 될 걸로, 올해가 다 가기 전에 2019년보다 더 싼 전세 가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매물은 늘어나고 3억 미만 거래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아주 호기로운 시절도 있었어요. 2019년, 20년, 2019년, 20년 이 시절만 해도 요건 살짝 지나가고, 자, 4억 이상 거래량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 과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19년, 아마 2019년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듯 합니다. 금리는 그때랑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지금 금리가 2014년 금리, 14년이나 2022년이나 기준금리가 똑같아졌어요. 기준금리가. 근데 기준금리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은 지금이 2014년에 비해서 최소 1%, 대다수는 아마 한 2% 정도 더 비싼 금리라고 체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요. 월세 거래량 보통 일반 정도 수준 거래량, 월세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고요. 임대 거래량은 1635건, 신고 지금 되고 있는 추세로 봐서도 이전의 거래량을 훨씬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7, 8, 9, 12대 엄청난 입주 물량,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가 파일을 다 날려먹는 바람에 7월부터 해서 쭉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전세 물량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조사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